그거예요. 수록 좀 더 호텔 같고 럭셔리하다.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타일 한 개로서 예쁜 것만 고르시려고 해요. 물론 하시면 시공비도 훨씬 많이 받고요.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욕실을 합리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시면 배지님, 오늘은 타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욕실 타일. 인테리어 업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나 욕실 타일 쪽 하다가 고객님들께서 후회하는 경우, 아니면 이걸 제가 몰랐네요 하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나요? 있죠. 많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은 컬러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거는 이제 타일 한 장 보고 결정하시잖아요. 우리 집 욕실의 사이즈를 생각을 못하고 호텔 욕실만한 사이즈를 생각하고 그 타일을 고른 다음에 그걸 붙였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경우, 그럴 때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시죠. 또는 너무 예쁜 거에만 치중해서 선택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관리 측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크기나 디자인 쪽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타일은 물이 닿는 부분에 가장 합리적으로 붙일 수 있는 마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주방이나 아니면 욕실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다른 소재들도 욕실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타일이고, 보수도 그만큼 따로따로 붙일 수 있으니까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주로 타일을 사용하는 곳이 주방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아무래도 욕실이겠죠? 맞아요. 욕실 바닥과 욕실 벽면에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러면 오늘 욕실 타일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단계별로 한번 쫙 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욕실 타일을 고르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타일의 실물을 봐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시공될지 상상이 어려우신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타일 한 개로서 예쁜 것만 고르시려고 해요. 이제 한 개만 보고 이거 너무 예뻐 이렇게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데, 너무 관리가 어려울 텐데 하는데도 이거를 이제 다 하시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말 나무 전체적으로 숲을 못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 관리가 어렵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장만 보다가 이 정도 한 장만 봤을 때는 별로 안 어두워요. 근데 이게 전체가 됐을 때 너무 어두운 욕실이 돼버려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다른 욕실이 될 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후회하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일 고르실 때 막연하게 디자인이나 색깔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선택하실 때 그걸 가장 먼저 여쭤봐요. 집에 또는 이곳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연령대가 잘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어린아이들이 있는지, 또는 좀 연세가 드신 분이나 노약자가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로 욕실 타일에서는 여쭤봐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노약자가 있는 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꼭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컬러가 예쁘거나 이런다 한들 욕실에서 넘어지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건지, 아니면 성인 위주의 분들이 사용하는 욕실인 건지에 따라서 타일 종류가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전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아무리 예쁜 타일을 해놓고 미끄러워서 이렇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가장 첫 번째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타일 중에 좀 예쁜 것들, 선호하는 것들, 이렇게 추려서 나가는 편이에요. 이게 간과할 수도 있지만 건강 앞선 인테리어는 없네요. 그쵸. 타일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때 우리 집 욕실이 어떤 느낌의 욕실이었으면 좋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화이트 톤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미지들을 먼저 상상해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에 맞는 타일을 고르시면 조금 더 빠르게 고르실 수 있어요. 타일 가게에 가보시면요, 타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면 이것도 예쁘고, 이 무늬 보면 이 무늬도 예쁘고, 이제 혼란스러워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그 느낌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이다. 다른 집 사례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핀터리스트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셔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타일을 같이 고르면 진짜 비슷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아까 말했던 나무가 아닌 숲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타일 하나하나 봐서는 진짜 다 이뻐요. 못 골라요. 저희도 많이 보잖아요. 머릿속에 이미 있지만 그래도 막상 가면 잘 기억이 안 나고 떠오르지 않아서 그걸 같이 펴놓고 골라요. 내가 생각했던 욕실이 회색 톤의 욕실이다. 그럼 그 그림을 펴놓고 같이 가서 고르면 진짜 잘 고르시게 되거든요. 반대로 그런 과정이 없으면 되게 막연한 작업 될 수 있겠다. 가면은 딴 거 골라오시죠. 원래 그냥
내 머릿속에 어두운 욕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흰색 타일을 골라오거나 모자이크 타일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걸 골라오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도 고객님이랑 간혹 가다가 타일 보러 같이 가게 되면 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이걸로 하기를 정했다를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골라요. 그냥 가시면은 정말 혼란스럽고 그냥 거기서 제일 비싼 거 골라오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갑자기 많은 선택지가 와버리면 올바른 판단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죠. 우리 쇼핑하러 갈 때 나는 티셔츠를 살 거야 라고 정하고 티를 보는 것과 그냥 옷을 사러 왔어. 그럼 티도 사고 바지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엉망진창. 근데 컨셉이 안 맞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맞아요. 자기질 타일이 있고 도기질 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말이에요. 사실 타일 가게 가면요, 자기질, 도기질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무슨 용어를 많이 써요? 보통은 폴리싱, 포세린 이런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병용 타일, 바닥용 타일 이런 언어를 쓰지 사실 타일 가게에서 자기질, 도기질 이렇게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일단은 자기질, 도기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론적인 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기질 타일은 강도가 단단한 타일이어서 벽에도 쓰고 바닥에도 쓰고 다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기질은 독이라고 부르잖아요. 밥그릇이나 뭐 이런 도자기 불에 구워서 만든 건데 강도가 좀 약해요. 다만 가볍고 시공도 편리하지만 강도가 약해서 벽에만 보통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기질 타일 안에서는 폴리싱 타일과 포세린 타일이 있어요. 폴리싱은 말 그대로 폴리싱 되어 있다, 광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세린은 이렇게 무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벽 바닥에 다 쓸 수 있는 타일이고요. 폴리싱 타일은 깔았을 때 장점은 새 것처럼 보여요. 때가 잘 안 타고 청소도 되게 용이하고 분위기가 되게 럭셔리한 호텔처럼 보이기도 해요. 단점은 어린아이가 있거나 어른이 있거나 했을 때 미끄러질 수 있어요. 물기가 나면 미끄러지거든요. 이거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물걸레 청소하고 나서 바로 밟으면 진짜 확 미끄러져요.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화려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광의 포세린 타일, 이런 타일들은 강도는 똑같이 자기질이니까 강도는 되게 좋고요. 네. 무광 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담백하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사실 요즘에 가장 유행이에요. 포세린 타일로 거의 다 하시고, 또 이 타일의 트렌드? 장점이라고 하면은 큰 타일로 많이들 하시죠. 제가 이거 되게 작은 걸로 갖고 왔는데요. 보통 사이즈가 600에 1200이거나 그 이상, 600, 900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타일, 아예 한 면에 3m 막 이렇게 나오는 타일들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이제 포세린. 네, 포세린 타일일 때 가능하고 폴리싱도 가능해요. 자기질 타일일 때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형 타일이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포세린의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일단은 무거워요. 무거운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무거우니까 한 사람이 못 들어요. 특히 바닥에 깔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벽에 이걸 붙일 때는 두 명이 같이 동시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가죠.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비 자체가 자기질이냐 도기질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실제로 시공할 때 그걸 물어보세요. 시공자가. 저희한테도 시공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거기 타일 뭘로 하시는지. 얘는 이제 구멍을 뚫을 일이 있어요. 수건거리나 휴지거리 같은 거 액세서리를 설치할 때 힘들어요. 시공비도 훨씬 많이 받고요. 잘 안 뚫려요. 근데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타일인 거죠. 단단한 타일이니까 안 뚫리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공비가 좀 올라간다. 뚫기가 어려워서 뚫는 것도 구멍당 비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비싼 만큼 또 비싼 값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기질 타일은 보통은 구분하는 방법이 타일 옆면 보시면 되거든요. 옆면이 보면 색깔이 도자기 색깔, 흑 색깔 이렇게 된 게 정용 타일이고 도기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되게 가볍거든요. 얘는 조그만데도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도기질의 장점은 무게가 가벼워서 시공이 좀 편리해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강도가 좀 약하니까 좀 깨지거나 갈라짐이 자기질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쓰면 좋아요, 도기질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병용이다 라고 하면 병용 쓰시면 돼요. 병용을 쓰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병용엔 그냥 도기질 써도 된다? 네, 병용에 그냥 도기질 쓰시면 되고, 바닥에도 사실 써도 되는데 강도가 약해서 웬만하면 타일 가게나 전문가들은 좀 권하지 않는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에는 병용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패턴이나 내가 원하는 무늬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그거는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능적인 거나 가격적인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있어요. 도기질 타일은 아주 크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강도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대형 타일로 60에 뭐 1200, 600에 1200 이렇게 크게 나오는 타일은 도기질은 별로 없어요. 작은 사이즈들이 많아요. 300에 600이나 300각이나 아니면 모자이크 타일이나 이렇게 작은 것들이 보통은 병용 도기질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크기는 너무나 다양한데요, 타일마다. 그냥 대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하시는 거는 300에 600 타일이냐, 600에 600이냐, 또 요즘엔 600에 1200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자이크 타일, 아주 작은 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타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각각 크기마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모자이크 타일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컬러도 다양하고 패턴도 다양하고 포인트 되게 내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줄눈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왜 단점일까요? 왜냐면 청소할 때 줄눈 곰팡이 쓰는 거 청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곰팡이까지 아니더라도 먼지도 많이 끼더라고요. 그쵸, 먼지도 끼고 그리고 물때가 물때. 끼면은 핑크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게 오래되면 이제 곰팡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면적이 넓어지는 네, 거네요. 잠깐만요. 이게 다 모자이크 타일인데요? 이게 이제 모자이크 아, 타일이에요. 그럼 여기 사이에 네. 다 줄눈이 끼는 거예요. 그게 다 관리해야 될 영역인 그쵸.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와 이쁘다. 맞아, 이런 이거 거. 할래요. 되겠네. 근데 이게 관리적인 측면 신경 써야 된다. 종류는 진짜 많네요. 그쵸, 너무 많아요. 컬러도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네요. 네. 컬러풀하게 개성 있게 하시려면 모자이크 타일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런 거는 그러면 큰 사이즈로 못 하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600 사이즈나 600에 1200은 보통은 그레이나 베이지, 무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욕실 작은 공간에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모자이크 타일에도 장점이라 하면은 곡선인 부분에는 타일이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붙이기 어렵잖아요. 쟤는 곡선에도 다 붙일 수 있어요. 벽면이 만약에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타일이 망에 붙어 있거든요. 메쉬망이라고 하는 망에 붙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보면 수영장 같은 데도 모자이크 타일로 많이 시공이 돼 있고 곡선 벽체에도 동그란 기둥 같은 데도 네. 많이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곡선에는 붙이는 게 용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장점이네요. 단점 한 가지는 시공할 때 큰 타일을 반듯하게 자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모자이크 타일은 자르다 보면은 약간 이도 나가고 예쁘게 안 잘려서 좀 마감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하신 분들한테 항상 말은 해요. 끝부분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다 끊어지지가 않고 이 알맹이 중간이 끊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끝쪽이 예쁘지 않게 끊길 수 있다. 마감이 예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모자이크예요? 여기 모자이크 타일이고요. 모자이크 타일은 보면 뒤에가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아, 있어요. 그렇네.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네는 하나의 그룹군으로 이렇게 묶여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칼질해서 여기를 예쁘게 자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중간이 잘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예쁘게 안 잘리는 경우가 이 경우고 300에 600 사이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예요. 그리고 종류도 제일 많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가장 익숙해서 편하게 시공하실 수 있는 군이다. 그래서 내가 욕실을 심플하고 합리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시면 300에 600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호텔처럼 럭셔리하게 특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대형 타일로 가셔서 600에 600 각이나 600에 1200이나 커질수록 좀 더 호텔 같고 럭셔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더, 가격은 더 높아지죠. 타일 크게 커지면 가격이 높아져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높아지고요. 시공비도 올라가요. 그리고 관리 측면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타일이 한 개가 깨졌어요. 300에 600짜리는 한 장만 갈면 되는데요. 600에 1200짜리는 이만큼 벽체 반 이상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타일이 한 장 갈다가 옆에 것도 깨지거나 좀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체하거나 보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런 거 한 장 하는 거랑 이만한 거 한 장 하는 거랑은 비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게 되죠.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그 사이에 들어간 이 줄눈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에 진짜 용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 타일 다 대형 타일로 썼거든요. 제가 부지런한 편은 아니니까 관리면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줄눈이 이제 적어지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넓어 보이는 욕실로 꾸미실 수 있는 거 그게 장점으로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큰 타일로 깔고 살아보셨으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는 줄눈 많은 걸로도 살아보셨을 네. 거고 확실히 그 체감이 달라요. 네, 제가 예전 설원제는 마루 모양의 타일을 깔았어요. 아무래도 마루 사이즈만 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줄눈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를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큰 걸로 가니까 확실히 덜해요. 손이 덜 가는 거죠. 줄눈은 형태는 아니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줄눈은 흰색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 그렇게 있어요. 알았어요. 왜냐면 다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 아니면 조금 관심 있으시면 회색이나 아니면 검정색 정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줄눈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국산 기준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쌍곰에서 나온 진짜 제일 많이 쓰는 이게 줄눈이라고? 줄눈이에요. 줄눈 이제 샘플이고 이런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냐면
만약에 흰색 타일에 까만색을 이렇게 붙였다. 그럼 포인트 되게 쓰실 수도 있고,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슷한 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도 덜 해도 되고요. 정말 일체감 있이 하나처럼 보여요. 그러면 타일 크기랑 상관없이 전체가 통일감을 가지겠네요. 그쵸? 타일 고르셨는데 이런 걸로 고르시잖아요. 네. 그럼 정말 비슷해 보여서 그 때도 덜 타고. 그래서 줄눈에도 정말 다양한 색이 있다라고 네. 인지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국산 제품이지만 네. 수입 제품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와, 거의 무지개인데? 네, 이런 것도 있고 더 많은 색깔들도 있고요. 회사마다 이렇게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우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타일에 맞는 줄눈을 선택하시면 진짜 더 넓어 보이는 욕실 꾸미실 수 있어요. 욕실 타일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 다양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무데나 다 쉽게 구할 수 있진 않고 미리 주문을 해야 돼요. 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동네 일반 타일상에는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저희도 구하기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미리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의 타일 색깔과 맞춰서 시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수입 제품들이어서 아덱스라고 불리는 제품들도 있고, 이거는 국산 제품보다는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요것들은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인지하시면 이걸로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 타일을 할 때도 가격 설정이 될 텐데 줄눈도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요. 뭐 그렇다고 선택폭이 10개가 있고 20개가 있고 이렇진 않은데, 그래도 국산 줄눈과 수입 줄눈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줄눈 코팅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공이 끝나고 나서 그 줄눈 사이를 코팅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자세히 풀어보기로 하고, 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은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도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줄눈이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욕실에. 그래서 가격이 2배라고 해서 몇백만 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모자이크 타일일 때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줄눈에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자이크 타일에 넣는 줄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슷한 색으로 넣으면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보다 어두운 진한 블랙으로 넣었다 하면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줄눈이 얼룩덜룩하다고 해야 하나? 특히 어두운 색 줄눈으로 갈수록 나중에 마르고 나면 검정색이 고른 검정색이 아니고 밝아졌다 흐려졌다 얼룩덜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두운 줄눈 추천하시는데, 나는 깔끔한 욕실을 원한다 하시면 어두운 줄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또는 업체한테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 잘못 넣은 거 아니고요. 줄눈 자체 색소 배합이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줄눈은 엄청 조예가 깊거나 색깔이 강하지 않으면 최대한 밝은 거나 타일이랑 비슷한 걸 하는 게 맞아요. 낫고, 색깔 진하게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포인트가 있거나 자기 의도가 명확하신 분들이 해야겠네요. 맞아요. 오늘 보여주신 타일만 해도 진짜 엄청 많거든요. 네. 딱 이거 보자마자 느낀 게, 욕실 타일 하러 갔어. 근데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타일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막연한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객들이랑 타일 보러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요, 컨셉이 완전 달라져요. 회색 욕실 하기로 했는데 가면은 막 핑크도 있고 막 모자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완전 멘붕에 오다가 그냥 다른 걸로 고르셔요. 그런 다음에 며칠 주무시고 다시 원래 걸로 돌아오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게 실제 있는 케이스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아예 타일 고르러 잘 안 가요. 고르러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원하시는 타일의 이미지들 나열한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야지 그 방향으로 가까이 가지, 안 그럼 정말 산으로 갔다가 다시 바다에 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실 타일 내가 딱 고르러 간다. 전문가가 있으면 도움을 받겠지만 없이 고르러 간다. 첫 번째는 미리 찾아보고 또는 가지고 가요. 아예 열어요. 그냥 사진을 휴대폰에 열고 간다. 가서 그 느낌에 맞는 타일들을 나열해서 보고 나서 사이즈나 금액이나 선정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욕실로 가는 길이에요. 선택지를 계속 좁혀야 되는 네, 거네요. 맞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인테리어 하는 거 있어서 비용도 비용인데 선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정말 많이 들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안 끝나. 안 끝나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그 느낌에 대해서 파고가 완성도가 높지, 왔다 갔다 하면 완성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실로 해서 거기에 디테일을 점점점 파고드는 게 완성도 있는 공간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3가지 정도로 나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욕실 타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이 있는지, 어르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파악을 하고 용도에 따라서 청소 편리 유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는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고정해서 거기서 발전해 나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질 타일과 도기질 타일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재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타일의 사이즈, 모자이크 타일이냐 큰 타일로 가실 거냐 라는 거를 장단점을 알고 파악해서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우리 집에 어울리게 잘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실 타일이요, 고르고 나서 붙이기 전에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붙이고 나서 절대 못 바꿔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들고요. 붙인 걸 다시 떼는 게 그냥 이렇게 떼는 게 아니고 다 부셔서
그냥 정말 철거해야 되거든요. 절대 못 바꿔요. 저는 한 번도 욕실 타일을 바꿔드린 적은 없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쁘다고 그냥 선택하시거나 너무 섣불리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교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타일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타일 선택하는 방법이나 장단점들을 잘 숙지하셔서 선택하시면 오래도록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 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욕실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시거나 욕실 타일을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